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5월 16일 오후 9시 3분 지나고 있고요. 66번째 시간 영화 천밀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석 달 전이죠? 결혼 이야기를 같이 녹음했던 감자맘하고 소리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자, 감자맘님부터 인사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7살 강아지 감자하고 6살 고양이 곤약이와 같이 살고 있는 감자맘입니다. 네. 아까 녹음 시작하기 전에 표준어로 한다고 하셨는데, 인사말에서 벌써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표준어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준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좀 틀려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자, 소리님요. 네, 안녕하세요. 천민밀 같은 사랑을 하고 싶은 소리입니다. 야, 이런 거 짜오기로 했습니까? 뭡니까? 이거 짜왔습니까? 그래요. 이제 결혼 이야기 하고 나서 3개월 만인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사를 좀 다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사를 이제 아주 멀리 오게 됐고요. 네, 저 출퇴근이 1시간 45분이 걸리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거 왕복으로 하면 3시간인가요? 왕복으로 하면 3시간이 넘죠. 1시간 45분이 편도니까. 네. 네.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1시간도 힘든데 그거를 왕복으로 2시간 가까이 한다는 게 그죠? 네. 어떻게 할만합니까? 월급을 위해서라면 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뜻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물론 그렇죠. 예. 직업에 대한 얘기는 네네. 네. 하지 말아요? 네, 하지 않는 것으로. 왜? 부끄럽습니까? 나는 되게 존경스러운데. 물론 자랑스럽긴 하지만, 예, 네. 영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정치 팟캐스트가 아니라서,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난 정치 얘기라고 얘기 안 했는데 벌써 정치라고 얘기를 해버려서. 그래요.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소리님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진행은 제가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공격하고 싶어서 공격하는 중이니까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니, 감자맘님이 약간 세상을 찢는 직장인의 느낌이. 지금 거의 1호선에 영혼을 두고 내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영혼을 의정부역에 두고 내린 것 같네요. 그 영혼이 지금 소요산역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소요산역을 영혼이 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데려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잠깐 데려다 보시고요. 자, 소리님도 이사를 하셨죠? 네, 저도 이사를 했는데, 네. 공기가 좋아요. 공기가 좋습니까? 네, 어디 녹지가 많아서 전에 살던 곳보다, 네,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강아지니까요, 그죠? 네, 주인공은 우리 집 공주님이니까요. 그래요. 이사 관련 얘기는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자, 근데 제가 저번 방송 때 방송 듣지 말고 좋아요와 눌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한 분은 꾸준히 실천을 해주신 것 같고, 다른 한 분은 실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다 기록으로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네, 진상조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들었던 거는 다 좋아요를 누르고 있어요. 안 들어도 눌러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듣지도 않고 좋아요를 누를 수는 없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것만 좋아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되게 양심적이시네요. 저는 네. 그냥 한꺼번에 눌렀는데. 네. 그래서 한꺼번에 어제 그 신기록을 세우셨는데, 우리 소리님이 좋아요를 하루에 30개를 누르셔가지고, 거의 팟빵 추산은 거의 1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런 게 다 보이나요? 예, 저 나오는데, 우리 감자맘님은 진짜 자기 누른 것만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1개 누르고 이렇더라고요. 1개는 아니에요. 더 눌렀어요. 1개는 아닙니까? 네. 그래도 제가 저번에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네, 방송이 끝나면 저도 30개 한꺼번에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하철에서 할 일 없으시니까, 네. 3번씩 누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누르면 취소니까요. 3번씩 누르면 시간 잘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3번씩 누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꼭 홀수로 누르셔야 됩니다. 2번 누르면 취소되니까. 내일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온라인이라서 그런지 바로바로 반박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인데. 네. 자, 오늘은 표준어로 녹음을 다시 또 시도를 할 텐데, 자신 있으신가요, 두 분 다? 저는 아까부터 계속 표준어 쓰고 있어서 자신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소리님은 애초에 포기를 선언하셨죠? 네, 저는 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쁜 게 아닙니다. 네. 네. 문제는 그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는 게 문제지, 뭐, 애초부터 이렇게 딱 포기하는 건 나쁘지 않은 자세라고 봅니다. 그렇죠, 감자모님? 표준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네, 하시니, 네, 그렇군요. 당황스럽네요. 네, 오늘 방송을 들어보시고, 사투리가 나왔다, 안 나왔다 댓글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소리는 한 5분 정도 떨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영화 천밀밀 얘기해볼 텐데, 오늘은 감자마님이 이거를 꼭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천밀밀을 왜 골랐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주시고 줄거리까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원래 홍콩 영화를 좀 좋아하고 배우 네. 장국영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홍콩 분위기도 좋아하기도 하고, 처음 해외여행 간 게 홍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이 홍콩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이어질 듯 안 이어지다가 결국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되게 마음을 항상 설레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OST로 나오는 등려군이죠. 중국 가수. 노래만 들어도 되게 마음이 설레고 해서 이거를 선정을 하게 됐고요. 제가 거의 한 7번 정도는 봤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7번씩이나 봤던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여명 배우가 좀 잘생긴 것도 한몫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줄거리 얘기해 주시죠. 줄거리. 네. 네. 이게 80년대 후반이죠. 80년대 후반, 87년을 배경으로 처음 영화가 시작하는데요. 이때 중국이 좀 개방이 되면서 많은 이제 중국의 청년들이 홍콩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 중에 이제 이소곤과 이호, 이제 장만옥과 여명 배우가 역할을 한 이 이소곤과 이호도 홍콩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연히 이제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친구로 지내다가 되게 애매한 사랑이지만 사랑이라고는 말하지 않는 그런 애매한 관계를 이어나가다가 이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는 스포일러가 되는데 말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어차피 스포일러 잔치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어질 듯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뉴욕에서 다시 이 둘이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줄거리 잘 들었고요. 일단은 감자원님은 이 영화에 대해서 뭐 감상을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요? 이게 되게 저는 이제 인연설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이 사람이랑 인연이 있다면 결국에는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를 되게 좀 낭만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믿고 있어서 메시지를 관통하는 이 영화를 되게 좋게 봤고요. 홍콩으로 이주한 청년들 2명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고향인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서 이 서울살이를 하다 보니까 홍콩에서 이제 힘든 삶을 이렇게 꾸려나가는 이 둘의 모습에도 좀 많은 공감이 됐던 것 같고요. 사실 불륜이라고 하면 불륜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본토에 놔둔 채로 이제 장만옥하고 이제 사랑을 이제 꾸려가게 되기 때문에 불륜이라고 하면 불륜이지만 되게 이거를 전혀 사람들이 불륜이네, 바람피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되게 잘 연출을 너무 순수하게 잘했어요. 그런 점에서 또 이 영화가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님은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도 생각이 났는데 그 영화는 또 비슷한 내용이고 재회를 하고 막 계속 인연이 이어지고 그런 내용인데 그 영화는 좀 더 건조한 느낌이라면 이 영화는 좀 더 표현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뭔가 일본 영화, 중국 영화의 홍콩 영화의 다른 점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정말 인연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서 저렇게 다시 사랑할 수 있구나.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산을 떠나서 이제 타향살이를 하면서 항상 문득 지금도 이방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더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이제 홍콩으로 이주해서 정착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저도.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 저도 재밌게 봤는데, 글쎄요, 저는 좀 인상 깊게 본 부분이라고 하면, 상당히 전개가 천천히 되고, 되게 인물의 연기나 표정에 집중하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옛날 느낌이 많이 나서,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담백하게 이야기를 끌어가는 게 상당히 좀 신선하다? 요즘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느낌이라 아주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래요, 각자 재밌게 본 장면이 있으신 것 같은데, 먼저 감자맘님부터 이 영화의 스킨십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봤다고 하셨는데, 이거 얘기해볼까요? 사실 요즘에는 미드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넷플릭스나 이런데 많이 올라오는 미국이나 유럽 컨텐츠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데서는 뭔가 처음 만난 날에 잠까지 자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빠르게 와 하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천밀빌의 두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둘이 이제 잠을 자게 되는 장면에서 보면 되게 순수해요. 되게 망설이고 처음에 보면은 이제 집에 간다고 했을 때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옷을 입혀주다가 보내기 싫으니까 또 입혀주고, 그래서 결국엔 또 나중에는 다시 이제 옷을 벗기면서, 진행이 되는데, 근데 아무튼, 부끄러워하니까, 네, 되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그 둘의 네. 모습이 되게 순수하게 보여가지고, 음.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중국 컨텐츠의 좀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얼마 전에 그 상견례라는 대만 로맨스 드라마를 봤었는데, 로맨스 영화를 봤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말 거는데 계절이 지나야 말을 걸고, 손 잡는데 6개월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나 유럽 컨텐츠에서는 볼 수 없는 되게 순수한 면을 보여주는 중국이나 동양 컨텐츠의 특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풋풋함은 저기 미국이나 유럽에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시간이, 그죠? 그러니까 뭔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싶으면, 서닥 진행되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네. 풋풋함이 근데 좀 더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 풋풋함에 대한 미덕이라고 할까? 그 정도의 느낌으로 동양권에서는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긴 해요. 네. 그 장면이 좀 재밌게 보신 것 같은데, 저는 딱히 그게 그런가? 그 생각이 들긴 합니다. 20대 어른인데 저렇게 하는 게 예전이라서 그런 걸까? 내 생각도 들긴 했어요. 소리님 그 스킨십, 예전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둘이 애매한 관계니까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둘 다 있으니까, 망설이게 돼서 더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코트 단추를 막 진짜 하나하나 되게 소중한 사람 대하듯이 입혀주잖아요. 그래서 네. 서로 막 눈빛 교환하고 점점 가까워지는데, 둘 다, 이거는 키스 타임이야 생각은 하지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연기를 잘해서 그런지 잘 보여서 잘 살린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네, 이게 약간 풋풋함도 있지만 분명히 이 이소근이 소정이라는 애인이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망설이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그 스킨십에 대한 표현은 사실 요즘에 볼 수 없는 그런 감성인 것 같긴 합니다. 요즘 20대들이 이렇게 스킨십을 천천히 이렇게 수줍어하면서 할 것 같은 느낌은 저는 아니거든요. 좀 더 근데 솔직할 것 그런 같은데. 20대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또 요즘에는 모든 것을 다 사귀기 전에 확인을 해보고 그럼요. 사귄다고 하는 내 말도 말도 있는데. 네, 자만추라고 하죠. 네, 그래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좀 망설이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굳이 그 단어를 네 글자를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종이의 자음이 2번 반복되는 그 단어를 네, 말씀하시고 싶은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네.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몇 갠데 그런 얘기를 굳이 이렇게 수줍어할 필요가 있나? 근데 방송에 혹시 19금이 붙을까봐 아니, 걱정이 그런 건 돼서. 에이, 그런 거 가지고. 자, 그럼 소리님은 그 ATM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하는
그 장면을 재밌게 봤다고 하셨는데 그 장면 얘기해볼까요? 그 연출 자체가 전체 네, 화면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제 네, 전체 뭐 검정 화면에 다 ATM기 크기만큼의 네모나게 해서 소금과 이오를 보여주는데 한 서너 번 나와요. 그 ATM 확인하는 장면이. 근데 그 그렇죠. 장면을 통해서 보통 친하가 아니면 그렇게 서로의 계좌를 공유하진 않잖아요. 내 경제 사정을. 그래서 둘이 얼마나 찐친인지 물론 친구 사이 이상의 감정이지만 그것도 잘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유가 맥도날드 점원으로 일할 때 그런 점원 옷 입고 한창 착실히 돈 모아서 계좌에 돈이 많을 때 계좌 확인할 때 막 되게 의기양양한 표정 지으면서 씩 웃거든요. 그것도 귀엽고 또 어깨 너머로 바라보면서 소군이 우와 돈 많이 모았네 하는 표정으로 우와 이런 하는 표정도 되게 귀엽고 또 나중에 이효가 돈을 다 잃잖아요 주식으로. 그러고 나서 계좌에 돈이 많이 없을 때 그때는 이유도 표정이 안 좋고 또 뒤에서 바라보는 소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그런 장면, 짧은 장면이지만 그 장면을 통해서 뭐 두 사람의 사이나 이유의 지금 경제적 처지나 그런 걸 잘 보여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귀엽고 예전에 엽기적인 그녀에서 보면 전혀 관련 없는 장면이지만 차태현과 전지현이 이제 교복으로 갈아입고 술집으로 들어가나 그럴 때 이제 민증을 이렇게 착 내밀면서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네. 전지현이 앞에 있고 차태현이 뭐 뒤에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그 구도가 비슷해서 약간 연상이 아, 되더라고요. 또 혹시 90년대 영화가 주는 향수도 있는 것 같고. 그 두 분은 그 교복 입고 술집 가는 거 혹시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그때 한창 해봤죠. 유행이었던 것 같긴 한데, 안 저희 20대 해봤습니다. 초반에. 전 안 20대 초에 해봤습니까? 술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아, 길가오님이 그렇죠. 저를 네. 30대의 술의 길로 그렇죠. 내가 많이 얘기했죠. 인생을 10년이나 낭비했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보다 10살 동생처럼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10년 동안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 주력으로 확실히 따지나요? 소리님이 간이 새 거죠. 간이 아직 어리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당도 간에서 작용하는 기전이 알코올과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 거 그렇죠. 좋아해서 네, 음,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당에 취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거의 네. 뭐, 그렇죠. 간으로 치면 저나 소리님이나 부어있는 건 매한가지 않을까 생각이 왜 듭니다. 감자마님은 빼놓는 거죠? 감자마님은 술을 먹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먹지를 못해요, 저분이. 좋아하긴 하는데, 그죠? 빌바오님보다는 못 먹어도 그래도 꽤 먹는 편이죠. 아, 그런 걸 먹는다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그런 건 저는 약간 그런 생각합니다.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할 때 그 사슴이 그 혀를 살짝 그 우물에다가 얄짝얄짝 목을 거리는 축이는 정도. 정도? 네,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라 그 정도는 마신다고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길을 잃었죠? 또 길을 또 찾아가야겠습니다, 또. 그래요. 뭐, 저는 ATM 장면, 근데 전 재밌게 봤는데, 저는 그 여기서 이소근의 캐릭터가 좀 재밌는 게, 사실 그 ATM에서 남의 계좌 보는 거 되게 신뢰라고 생각하잖아요, 웬만하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신뢰라고 생각 안 하고, 그거를 너무 좀 당연하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아, 그게 생각이 소금의 들고,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걸 이겨도 그렇게 안 맞고, 그래도 좀 보여준다라는 것이, 이 홍콩이라는 도시 속에서 그래도 속내를 터널 수 있는 친구가 두 사람밖에 없다라는 게 그 계좌를 서로 보여주는 장면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았어요. 어, 그러니까 그, 그 소군이 약간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 소군은 뭔가 그 이교에게 순수하게 막 다가서려고 하는데 이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거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것 같은 게 두 사람의 관계인데 그 ATM 앞에서 보여지는 두 사람의 모습도 약간 그것에 압축하는 장면 같이 보여서 그 ATM 씬도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 음. 장면이 되게 귀엽게 보이기도 하고 두 사람이 특별하게 뭐 장면을 여러 가지 기억이 나는 건 별로 없고 특히나 그 배우들 얼굴에 클로즈업을 되게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게 좀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이 그 얼굴에 클로즈업 한다는 거는 상당히 뭔가 의미가 있을 때 많이 하는 것들인데, 근데 이 영화에서만큼은 두 배우의 얼굴을 정말 아낌없이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자니까 여명의 클로즈업을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장만옥의 얼굴 클로즈업을 보면서 저분이 참 이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딜 봐도 제일 이쁜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귀여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매력이 넘친 여러 가지 그쵸. 매력이 있는 배우구나. 그거를 알 수 있었던 클로즈업이 아주 기억에 남네요. 뭐 이렇게 재밌게 본 장면 정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다음 10분 줄 테니까 맥주 꺼내올래 그러면.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소근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대부분 좀 신기하게 본 것 같아요. 뭔가 이 대도시 속에 눈치 빨라야 살아남는 그런 세상 속에서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는 이소근이라는 남자. 감자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남자? 저는 일단 이소군 하면은 보면은 공산당 노래? 네. 를 들으면서 이제 밥을 네. 막 이렇게 막 먹고 자전거를 이제 혼자 이렇게 중국 뭐 공산주의 관련된 노래겠죠? 그걸 들으면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막 홍콩 거리를 막 뛰어다니는데 너무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녀요. 그래서 네. 이런 이게 굉장히 순박한 청년으로 이렇게 캐릭터를 잡았는데 그렇다 네. 보니까 이게 텍스트로만 정리를 하면은 이제 중국 본토에 애인은 두고 홍콩에서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는데 그 여자한테도 친구라고만 좀 얘기를 하고 애매한 관계로만 좀 지속을 하는 되게 정리만 해놓고 보면 되게 나쁜 놈인데 사실 네. 물론 뭐 우리는 영원히 친구야라고 장만옥이 이제 처음 같이 밤을 보낸 그 날에 말하기는 했어요. 그 다음 날에.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명의 그 이소곤의 순박함이 이 연기를 그 순박한 연기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캐릭터 설정을 잘한 것 같아. 여명 연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소래님은 이소근 어떻게 봤어요? 저도 비슷한데, 그냥 정말 줄여서 얘기하면 나쁜 남자긴 한데, 그렇게 안 느껴지게 여명이 연기를 잘 한 것 같아요. 그 이미지도 그렇고, 진짜 사람 세상 좋은 웃음을 짓고, 그리고 오락실 같은 데서 뒤에서 게임하는 거 구경하는데 홍콩 와가지고, 진짜 천진난만하게 막 웃거든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지켜주고 싶고, 초반에는 그렇게 좀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눈빛을 하고 있다가 소군이 나중에는 자신을 더 이상 속이기 싫다고 하면서 소정과도 이별을 고하고 되게 단호해지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전 더 멋있더라고요. 남자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좀 스쳐 지나가는 중요한 장면은 아닌데 소정과도 이별을 하고 또 이효와도 헤어지게 되고 하면서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님 같은 분이 소개를 시켜주려고 했던 분을 근데 그분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대화 네.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단호하게 약간 나는 이효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모습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소근이 이제 정말 순수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근데 확실히 이게 이 캐릭터의 설정이 초반에는 내가 뭐 저런 사람이 있나 답답하게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소근의 이 순수한 마음 때문에 결국엔 두 사람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소근이 이교를 만난 뒤로는 다른 여자를 좋아한 적이 없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그러네요. 이교를 만나기 전에는 뭐 소정이랑 사랑을 했지만 이교를 만난 뒤에는 다른 여자를 좋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어떤 순수함이 그렇게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어진 것도 그러니까 이소근의 이 순수함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리고 이 생각이 소금 들어요. 얘기도 하는데 이효가 자기를 이용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옆에 있고 싶어서 이용당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이용당해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냥 네. 또 어리버리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정말 이효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마음만큼은 그 순수하게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왜 홍콩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소근만 그 비좁은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거리에서도 혼자 유유히 자전거를 타는 게 이소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홍콩의 관계를 그 당시 90년대 중국과 홍콩의 관계를 상징하는 캐릭터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홍콩은 이미 영국의 영향으로
이렇게 국제적인 도시가 되어 있는데 개방이 늦었던 중국은 상대적으로 좀 개발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은 뭐 비슷비슷하겠지만 그런 걸 좀 상징하는 인물이 아닐까. 그러니까 홍콩을 처음 접한 중국 사람을 대표하는 중국 사회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소곤이 아주 적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소곤.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군을 네. 중국으로 보고 이유가 네. 좀 더 자본주의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유가 네. 뭐 홍콩을 상징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영화 뭐 그런 평론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몰라도 그냥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 홍콩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처음에는 이교는 자기가 홍콩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소군한테. 네. 근데 이제 아마 이교가 출신 지역이 광저우. 광동어, 그쵸, 광저우니까 광동어를 쓰는 지역일 거예요, 아마. 아니, 홍콩이 그래서- 광동어를 쓰는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광동어랑 근데 광저우랑 다를 광저우도 겁니다. 가까워서 광저우 아, 사람들도 그래요? 광동어를 좀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홍콩에 빨리 좀 적응을 했었던 것 같고, 이제 또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이소곤과 이교가 만났을 때, 영어 학원에선가 자전거를 이렇게 태워주잖아요. 그 영어 학원에서 나오면서 자전거를 태워주는데, 자막이 어떻게 나오냐면, 차 태워준다라고 처음에 나와요. 자기 차 있다고 차 태워주겠다고 이소곤이 그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언어가 서툴러서인지 자전거랑 차를 단어를 헷갈렸던 거예요. 이소곤이. 그래서 이교는 처음에는 얘가 차를 태워주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제 쌀집 자전거를 태워줬던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배경음악으로 등려군 노래가 깔리면서 둘이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홍콩 거리를 이렇게 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이 영화의 이제 중요 압권인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쁜 장면이죠. 네, 너무 예뻐요. 음. 너무 설레고. 길더는 낭만이 없어. 낭만이 없네, 낭만이 없어. 그 얼마나 낭만이 네. 넘치는 장면인데요. 아니, 이 거친 세상 속에 달달한 사랑 같은 게 남아있기는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정말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런 그게- 장면이 있었구나. 그 유튜브에 천밀밀로 검색을 하면은 그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클립으로. 네, 되게 중요 장면인데. 근데 이상적이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서울로 치면 약간 강남역 사거리를 경남역 사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되게 자전거를 빠르게 타고 가는 그 남녀가 강남역 있다고 하면 사거리에서는 자전거를 탈 수 없어. 탈 수 없죠. 그러니까 위험하죠, 탈수 그거는. 근데 네. 홍콩에서도 그 좁은 길거리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게 자전거를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에서도 이렇게 둘만 천천히 움직이는 그 템포가 두 사람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해석을 갖다 붙이는 거 아닐까? 이런 또 후회를 하게 돼요. 길더는 낭만이 없어. 낭만이 없네, 낭만이 없어. 그 얼마나 낭만이. 네. 낭만? 대한민국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기는 한가? 그 장면 재밌게 보셨구나. 이소근은 그렇게 보시는구나. 정말 가슴이 이제 두근거리고 설레는 느낌이 드는 장면인데, 우리 빌바오님은 낭만이 없으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여명 잘생기고 멋있는 거를 공감이 되겠습니까? 공감이 안 되죠. 이제 이교 차례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죠, 많이.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소근이 그런 걸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장만옥 누나의 어떤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본 거죠, 저는. 그런 게 기억에 많이 남는 거죠. 이소근 얘기는 좀 해본 것 같고, 이교 이제 얘기해볼까요? 이요? 네. 네, 뭐 이교라고도 이효라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장만옥 눈빛이 진짜 매력적이죠. 맞아요. 눈으로 많은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연기를 정말 잘 하니까. 네. 지금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효라는 여자가 그냥 한 사람의 여성으로 되게 멋있고 의리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군이 다가왔을 때도 물론 선을 넘었지만 그래도 막 이소군 동지 우리는 홍콩에 온 목적이 서로가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우리 관계를 끝내야겠다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정리도 해주고 나중에 만나는 사람이지만 표형이란 사람 만났을 때도 그 사람한테
자기 본심을 얘기하려고 갔지만 그 사람이 위험한 상황이니까 걱정돼서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소군의 여자친구인 소정도 뭐 약간 미안해서도 있겠지만 많이 챙겨주거든요. 직장도 구해주고, 자기가 드레스 샵을 운영할 때 드레스 사진도 찍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나오지만 사실 막 이유가 되게 적응 잘 해 있고 이렇게 보였지만 같은 날 홍콩에 들어왔거든요. 소군이랑 이유가. 네, 그런데도 그렇게 빨리 어떻게 보면 자리 잡고 아무리 광종을 할 줄 알아도 되게 야무지고 똑부러진 그런 느낌의 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진짜 멋있다. 저런 사람 친구로 있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감자마님은 이호 어떻게 봤어요? 저도 이오라는 캐릭터가 되게 멋있었고, 좀 닮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소군과의 사랑 이야기와는 별개로 굉장히 이 낯선 환경에서 적응을 잘하고, 네. 나중에는 뉴욕에 가서도 그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 네. 강제 송환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도망쳐 나오는데, 그 도망쳐 나와가지고 또 1, 2년 만에 가이드로서 자리를 잡고, 네. 막 그런 모습들이 되게 언니 너무 멋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감자맘님도 서울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잘 버티고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약간 비슷하지 않나? 감자맘님을 보는 감정이 비슷해요. 아, 그래요? 약간 언니 내 같은 안에 느낌? 감자맘님 이미지, 언니보다는 그냥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 그쵸. 뭐 책임을 질 줄 알고 네. 그런 게 되게 멋있어. 그런 멋있는 여성인 것도 맞고,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사실 이교가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소군이 상당히 철없이 좀 그 세상 물정 울긋불긋한 면이 모르게, 응. 네, 세상 물정 모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호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것이고, 이거는 좀 사회적인 시선에 좀 안 맞을 것 같고, 서로 지금은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들, 눈치를 보고 판단을 내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교가 해요. 근데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생존력? 이런 거에 있어서는 또 배울 면이 있는데, 뭐 그런 게 좀 인상 깊게 저는 보이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뒤에서도 할 얘기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는 소곤의 순수함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반드시 그 어떤 현실을 빨리 파악하고 판단을 잘 내리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의 정답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걸 보면서 이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설레고. 뭐 장만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설레고. 너무 장만옥 예쁘죠. 배우가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만옥보다 이쁜 얼굴은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쵸. 공미가 더 얼굴로 치면 더 이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더 화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만의 매력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보면 약간 남자아이처럼 약간 한 5살 좀 귀여운 남자아이처럼 보일 때도 좀 있고 약간의 좀 개구장이 같은 느낌도 있고. 네, 그렇죠? 개구장이 같은 포인트도 있고 또 은근히 또 뭔가 되게 성숙한 느낌도 막 주고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그런 배우더라고요. 저는 또 인상 깊게 본 게 이걸 촬영할 때 장만옥의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많은 나이 아니지만 20년 전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그쵸. 25년 전이니까 그 당시로 치면은 34, 5이면 사실 풋풋한 사랑보다는 약간 성숙한 사랑을 좀 연기할 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기준에 따르면 지금 기준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뭐 약간 다양한 어떤 풋풋한 약간 갓 성인 된 느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풋풋한 모습을 표현을 잘한 것 같다. 물론 여명도 마찬가지죠. 근데 또 둘이 그 나이여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좀 절절한 연기가 많이 나오는데 또 그것도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런 눈빛에 나오는. 그 그쵸. 나중에 장만옥 네. 남자친구라 해야 되나?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시체를 네. 확인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정말 클로즈업해서 장만옥 얼굴만 보여주거든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그 미키마우스 문신이 있어요. 장만옥 위에서 한 그 네. 문신을 보고 좀 어이없어서 웃음이 어이없다기보다는 약간 그냥 그 문신에 그걸 보면서 웃음이 터졌다가 이제 슬픔이 벅차오르면서 그걸 표현한 게 너무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의 나이대로 치면 그게 86년이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인연으로 완벽하게 이어지는 시간은 97년 막 이러니까
그러면 10년의 시간이 흐른 건데, 그 두 사람의 실제 나이와 영화 마지막에 인물의 시점의 나이가 나이와 이제 비슷해진 것 겹쳐지게 같아. 되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소린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가 딱 붙게 되는 거 아닐까. 그, 이소곤하고 이교가 카세트 장사를 하고, 네. 이제 같이 밤을 보내게 됐던 그날에 보면, 설거지를 한 다음에 손을 닦는 장면이 되게 클로즈업이 돼요, 이교가. 아, 네. 네. 근데 이제 그 손을 닦는 장면에서 굉장히 그 망설임이나 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손으로도 배우가 연기를 할 수가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아, 그 장면도 상당히 좀 인상 깊죠, 네, 그죠?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손으로 뭔가 교감하는 듯한 느낌? 네. 네네. 그런 거는 근데 많이 하지 않나요? 연애 시작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그죠? 그게 이제 영화로 표현이 된 건데, 인상적인 스킨십들이 그런 어떤, 진전된 관계로 이어지긴 하죠. 그런 터치 같은 느낌, 그 느낌에서 서로가 확신을 갖기도 그 하고. 두근두근한 걸 영화에서 잘 살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네. 두근두근함을 손 닦는 걸로 네. 표현을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작은 요소들까지도 영화가 잘 살렸죠. 맞는 포인트 같습니다. 아, 이거 스포일러 해도 되겠죠? 또 미키마우스 형님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표형. 저는 이 캐릭터 사실 좀, 우리 흔한, 홍콩 깡패 캐릭터인가 보다, 사마패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제일 멋있는 남자였어요. 그죠? 제일 멋있어요. 전 사실 어때요? 이 사람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소근보다는, 네, 직업적인 거 빼고 그냥 사람만 봤을 때, 남자로만 봤을 때 진짜 멋있는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뭐가 그렇게 멋있던가요? 그 대사가 있는데 대사가 너무 네. 멋있어서 적어도 놨는데 네. 뭐라고 했냐면 음. 이유한테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목욕해. 내일 일어나서 다른 남자 찾고 나보다 좋은 남자가 산더미처럼 많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자기 대만에 여자친구도 많다면서 너 사랑하는 사람 찾아 떠나라고. 나 위험하니까 내 옆에 있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쵸. 사실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맞아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이효한테 성공하는 길의 발판이 되어준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자금을 네. 대줬고. 네, 뭐 재력이 있고, 그래도 일단은 뭐라 해야지. 힘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효가 표형을 따라간 이유도 알 것 같고, 그 시기 이효가 제일 삶이 힘들었던 시기였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멋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남자인 것 같아요. 감자마님은 어땠어요? 이 표형. 맞아요. 표형 되게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초적인 캐릭터고, 네. 그, 이소곤이랑 이교랑 썸씽이 있었다는 거를 분명히 자기네 눈치를 챘을 텐데도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막 질투를 하거나 이것 때문에 뭐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던가 전혀 그러지를 않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이 영화를 관통하는 사랑은 이교와 이소곤의 사랑이긴 하지만 이교 입장에서는 이제 홍콩에서 어떤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이 표형의 보스의 여자가 되는 거를 선택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로 이제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물론 그게 시작이겠지만 둘 역시 굉장히 깊은 사랑이었던 거잖아요. 네. 세간에서는 뭔가 조건을 따지고 하면은 그런 조건을 따지는 사랑은 무조건 좀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일하기가 좀 딴 데로 새긴 하지만 어쨌든 돈이든 외모든 사상이든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사랑에 빠질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는 이교가 표형을 사랑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소리님이 말씀한 그 장면 있잖아요. 깨끗하게 따뜻한 물로 씻고 다른 남자 찾아가라. 라고는 그 장면에서, 이교는 뭐, 어떤 그런 소군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때 표형에게 완벽하게 마음을 여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처음에는 표영의 돈이 좋아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마음을, 표영에게 맡겨도 되겠다. 반한 그 순간은 아까 표영이 떠나라고 했던 그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까지 같이 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다른 형태의 생각합니다.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이교도 표영을 좋아하게 된 거죠. 그 장면에서는. 그러니까 아닐까? 이교가 소군을 네네. 좋아하는 마음도 사랑이고 표영을 좋아하는 그렇죠. 마음도 사랑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표영이 이제 미국에서 허무하게 보내고 나서 이제, 그 표영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서 다시 이제, 소군과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군과 표영을 뭐 동시에 사랑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교도 결국에는, 표영과 같이 사는 순간에는 이소군과 다시 만날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마음을 접고 있었던 거고, 네. 이제 표영을 보내주고 나서 혼자가 됐을 때 다시 소군과 만났었기 때문에 그 소군과의 잊고 있던 사랑이 다시 뭐 떠오르고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오르고 내리고. 표영이 상당히 멋있는 남자라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생각하는 마음을 용기 있게 표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이른바 마초 흉내를 내는 새끼들은 많죠. 근데 진짜 저렇게 많죠, 남자답게 많죠. 하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자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인데 그때 본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그쵸. 진짜 마초 흉내내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사실. 뭐, 요새는, 네. 그쵸. 근데 저는 하나 더 보면, 표영이 자기가 어떤 포인트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 같다고도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험악해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표영은. 근데, 어떤 여성들에게 자신의 매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뚝뚝하고 하지만 좀 진심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는 남성 아닐까. 그 이미지 방법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첫인상은 안 좋았고 네. 선입견이 있죠. 그런 그렇죠. 남자한테 문신 이렇게 네, 하고 근데 네, 의외로 다정하네? 그래서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표영이 저 형 되게 영리한 남자구나. 그래요. 하나 배웠습니다. 이런 어떤 형님 하나 배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봤어요. 네. 저도 약간 자긍심.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니까. 네. 일단 그럼 사실 미키마우스 문신부터 하셔야겠네요. 저는 문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네네. 제가 그 신체를 꾸미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근데 저랑도 비슷하죠. 일단 첫인상으로 봤을 때는 저 몽따주가 장난이 아니다 이런 느낌인데, 네, 막상 또 친해지면 이 새끼가 좀 재밌네 이러면서 좋아하게 만드는 일본님이 게 제 전략인데, 를 막 네, 표영님과 이 표영님을 보면서 나랑 또 접근 방식이 비슷하네. 저런 와꾸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인내와 어떤 고통의 시간 그런 게 좀 필요할 텐데 그런 거를 전략적으로 잘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어때요? 어때 들으시는 해서?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 빌바오님은 그렇게 험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음, 그래요? 소리님이 얘기를 이제 네. 예쁘게 해주시는데, 네, 강한 인상이긴 하죠. 네. 인상이 뭐 쉽지 않죠. 인상이 강하긴 하죠. 그래요. 하여튼 표영님은 배울 게 많다. 예, 남성분들도 대부분 여명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여명으로는 태어나지 않는 이상 여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소근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다가갔다가 여성들이 뭐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대부분. 표영처럼 능력도 있고 세상 이치도 밝고 말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요. 그럼요. 지금은 이게 보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여명처럼 하면 될 것 같다. 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장만옥 같은 여자가 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영화를 완전 오독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영화를 보시는 아직 이제 연애를 한창 하고 싶어 하는 남성들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표현이다. 절대 그 이수근이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어때요? 맞죠? 결론은 소군의 네. 얼굴이 다 했다인가요? 그렇죠. 아니, 그 얼굴이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도 사람들이 다 같이 있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표형이 이소군 연기를 네. 했더라면
이렇게 좀 안 되죠. 영화가 그렇죠. 성립이 안 되죠. 영화가 성립이 안 되죠. 일단 투자가 안 되고, 예, 개봉이 안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영화가 현실의 반영이다 보니까 영화라고 해서 현실과 그렇게 동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 여러분들도 지금 지금 이교에 몰입하고 있는데, 그것도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아니, 저희는 그렇게 몰입한 적이 없는데. 그런 적 없습니까? 네. 그러고 있다면 조심하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감사원님? 그죠? 저는 살짝 몰입을 할 뻔했는데 네, 그래요. 빌바오님 얘기를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렇죠. 저처럼 자기간애가 돼야 뭐라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여명 얼굴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교훈을 좀 남기고 싶어요, 저는. 네. 네, 너무 또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영화 얘기가 너무 팍팍해지니까 다시 이제 촉촉한 영화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저 형 되게 영리한 남자구나. 하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관통하는 주제가 인연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끊어질 것 같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는 이 두 사람의 인연을 영화가 보여주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인연이라는 게 어떤 걸까? 뭘 인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자마님은 이 영화를 통해서 인연이란 뭐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영화에서 또 주목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고모가 나와요. 이소공 고모가 네. 윌리엄 홀든이라는 배우 젊었을 때 딱 하루 이제 만났던 그 만남을 평생을 그리워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인연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한 번 하루의 인연이라도 그 기억을 계속 곱씹고 또 곱씹고 이러면서 평생을 그리워하면서 평생을 내가 살아가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큰 힘을 가진 게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고모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무슨 윌리엄 홀든이랑 만났다고 하냐, 쟤 미친 거 아니냐라고 주변 사람들은 생각을 했지만 하루의 인연을 평생을 기억하면서 아마 고모는 행복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인연이란 게 생각보다 정말 엄청난 큰 힘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평생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라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요즘 이런 어떤 팍팍한 세상 속에 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말하는 인연이 좀 더 뜻깊게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소리님은요? 어때요? 여기서 뭐 나오는 내용 중에 영화에서 뭐 인연이 있다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만나지만 인연이 없으면 얼굴 마주하고 살아도 만나지 못한다 뭐 그런 식의 말이 나오는데 정말 그런 게 매일 같이 얼굴 마주해도 친하지 않은 사람도 많고 오히려 뭐 1년에 한두 번 보는데 진짜 친한 친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꼭 같이 함께한 시간에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가는 이 대도시 속에서 인연이라는 가치가 더 빛이 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살거나 일하거나 뭐 출퇴근 경로가 똑같다고 해도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사실 이 대도시 속의 삶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어진다는 게 참 인연의 특이한 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도시에서 인연이라는 것이 좀 더 가치 있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시골에 산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사귀어지는 인연들은 되게 우연으로 더 만나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 있다? 빌버님 말씀하신 게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낭만적인 지금요? 수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그 말이 되게 좋게 들리네요. 정말 낭만이 많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낭만 상당히 원래 있었죠. 나 지금 숨기고 사는 거죠? 있었나요? 빌바오님을 안 지가 지금 십몇 년이 돼가는데 너네 앞에서나 그렇게 낭만해 보일 이유가 없었던 거지. 상당히 낭만이 적으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로의 낭만을 알 필요는 없죠. 굳이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누가 낭만이 있었겠지, 너도. 근데
굳이 내가 그걸 볼 필요는 없다 이거 아닙니까? 굳이 볼 저도 필요가 제가 없죠. 낭만 있는데 굳이 보여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에서 뭐 자기가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없다라고 단정 짓는 거는 상당히 이제 비과학적인 태도다 이렇게 좀 비판을 드리고 싶네요. 뭐 동의하십니까? 갑자기 흥분하시는. 갑자기 흥분하신 거 보니까 좀 찔리시는 것 같은. 길동은 낭만이 없어. 낭만이 없네, 낭만이 없어. 그 얼마나 낭만이. 네, 네. 죄송합니다. 요거 잘라주세요. 네. 와, 대박. 속마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럼 인연 얘기를 더 해보면 인연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어지는 그러니까 뚝 떨어지듯이 생기는 거다 아니면 만들어가는 거다. 다인 것 같아요, 둘 다. 둘 그러니까 다. 일단 인연은 떨어져야 돼요. 이게 뭔가 그쵸? 네. 이게 뭐 빨간 실로 뭐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옛날 얘기에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그 나와 빨간 실로 연결된 사람은 있으나 그 연결되어 있던 사람과의 연을 만들어 나가려면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그쵸.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같은 뭐 학교에서 수많은 남자들과 마주칠 수는 있지만 그 특별한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는 수많은 사건들이 쌓여야 되니까 그죠? 그래요. 소리맘님은요? 소리맘님이래. 그냥 소리맘으로 개명을 할까요? 소리님은요? 어때요? 그냥 네. 정말 가만히 있어서는 뭐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내가 뭐 누구를 인연을 만들려고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학교를 가든 뭐 학원을 가든 네. 아니면 뭐 그쵸. 어떤 활동에 참여를 하든 뭐 거기서 이제 인연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인연을 만들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요. 뭐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노력까지 해봤다. 혹시 하나씩 좀 썰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달리 말해서 플러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도 결혼 전에는 열심히 플러팅을 하고 다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네. 네. 하나만 얘기해줘요. 남편이 나중에 이 방송을 들을지도 몰라서 요거는 제가 녹음을 하는 남편한테 걸로 한 거 하겠습니다.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남편한테 한 플러팅. 남편한테 네, 그거 얘기해주시면 되잖아요. 남편한테는 하나만 얘기해줘라, 친구야. 방송 재밌게 만들어보자. 남편한테는 이제 네. 그 남편에게 처음 제가 영화를 네. 보러 가자고 했을 때가 남친이 네. 있었을 때였는데 아무튼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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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그때도 그러니까 네, 두 분 서로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됐죠. 네, 그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고 네.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러시아 가수 중에 그 빅토르 최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고려인, 네. 고려인 가수, 예, 되게 네. 유명한 가수인데, 이제 저는 러시아 쪽 일을 했었어서 그 가수의 존재만 알고 있기는 한데, 네. 존재만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남편이랑 이제 모임 자리에서 만났을 때 남편이 그 가수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랑 좀 이렇게 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전혀 그 빅토르 초이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도 완전히 팬이라면서, 그때 영화가 개봉을 했었어요. 키노라는 영화가 개봉했었는데, 네. 이거 같이 보러 가자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그런 인연을, 네. 그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지만, 요, 방송에 나올 수 있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닮만한 인연이었다고 보는 게, 이제, 감자님이 러시아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 연결되는 키워드가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의 인연이 될 수 있을 만한 단초는 충분히 있었다.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이제 감자맘이, 약간의 거짓말을 섞어서 노력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이 없으면 인연은 이어질 수 없다. 저도 이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까불어 되는 것도 이런 노력의 결과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그럼요.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많아졌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한번 꼬셔보려고 이런 말 저런 말 해보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소리님은 뭐 이런 노력 같은 거 해본 적 있습니까? 네, 저는 진짜 나는 너무 예뻐서 가만히 있어도 됐다. 뭔 소리죠?
그런 거 아니겠죠? 라고 전혀 물었죠. 아니고. 네. 플러팅을 잘 하고 싶은데 진짜 못해요. 그래서 아. 저는 제가 누군가를 좋아해도 그 사람이 저한테 난 너가 좋다는 그런 신호를 진짜 확실하게 엄청 보내줘야 그때부터 저도 마음이 열리면 이제 막 애교도 부리기 시작하는데 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유일하게 하는 게 그냥 뭘 계속 줘요. 좋아하면.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계속 뭘 주고 싶어요. 근데 너무 많이 줘도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좀 네네. 자제해서 먹을 걸 주던지 아니면 이 사람 필요할 것 같은 걸 주던지 그냥 저한테 최대 플러팅은 그건 것 같아요. 뭔가 주고 싶은 거? 주는 거? 제가 잘 들어보니까 뭐 본인은 뭐 플러팅 이런 거 잘 못한다고 순수한 척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남자를 물질적으로 남자를 상당히 단순하기 때문에 잠깐의 호의도 나 좋아하나? 를 착각을 하거든요, 남자들은. 네, 그 심리를 잘 이용하지 않나. 오히려 고단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니면 편지 쓰기. 진짜 좋아하면. 그래요? 편지를 몇 살 때까지 써보셨습니까, 그러면? 이걸, 근데 편지는 진짜로? 보통 뭐라 해야 네. 되지? 그러니까 사귀기 전에 써주지는 않았던 거고, 사귀기 전에 쓸 때는 그냥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아는 사람으로서의 쓸 수 있는 정도까지만 쓰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손편지까지 썼다는 거는 좋아한다는 거긴 하니까. 그러니까 두 분의 스타일 차이가 좀 있네요. 그죠? 감자님은 먼저 표현을 하는 편이고, 뭐라도 뭘 해보자, 이렇게 제시를 하는 편이고, 저는 굉장히 소리님은 표현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소리님은 고백을 유도하는 편으로 조금 하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2년 얘기는 뭐, 이 정도 해본 것 같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홍콩,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타향살이를 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친해지게 되고, 그게 결국엔 사랑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저희 셋 다 이제 10년 넘게 서울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또 공감 가는 거가 많을 것 같아요. 그 팔찌 사고 나온 장면 기억하세요? 네, 있죠. 네, 그래서 그 팔찌 참 그 장면도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그 네. 팔찌를 사고 나온 후에 이교가 홍콩 거리를 이렇게 막 걸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뭐 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의 카메라 워킹이 그 불안함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타향살이를 하면서 되게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되게 막막한 상태에서 느끼는 그런 불안함이라든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20대 초반이나 중반, 뭐 30대 초반까지 이제 많이 느꼈던 감정이라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소군과 이교에게, 이제 장만옥과 여명에게 홍콩은 되게 꿈의 도시인 거잖아요. 그 중국에서 홍콩으로 이제 넘어와서 꿈을 품고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 둘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꿈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제 고향을 떠나와서 발붙일 데 없는 그런 불안한 청춘이기도 했던 그런 모습들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그 감자님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이 있다면 하나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청년 정책 하나만, 솔깃한 거 하나만. 솔깃한 거. 네. 그래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있어. 있는데. 준비가 안 된 걸로. 예, 제가 네. 지금 청년 담당이 아니라가지고. 네,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 정당에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도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방송에 나가면 안 됩니다. 예.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이건 편집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럴 순 없고요. 준비되시는 대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메일로 정체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읽지 않을 예정이니까 일단 보내긴 하세요. 읽지 않은 선택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자, 수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타향살이에 사람으로서 대해서? 느끼는 감정. 네. 그렇죠. 네. 뭐 서울에서 그냥 부산 사람을 만나도 되게 반가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공감이 가고, 또 뭐 네. 사회생활 해본 사람들 다 느낄 건데, 야, 되게 열심히 일하는데, 네. 뭐 돈은 안 모이는 것 같고, 뭔가 일도 사랑도 다 안 풀리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쵸. 지금 뭐 하는 네. 건가. 그런 감정은 다 비슷하게 다 공감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또 타향살이를 하니까 더 공감이 가는 것 같고.
음, 그거 전 진짜 되게 공감 가는 말이었는데, 그게 뭔가 해도 내 터전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쌓이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알게 모르게 조금씩 쌓여가고 있지만, 일단 돈이 안 모이는 것도 그렇고, 빌어먹을 월세 때문에. 그래서 뭔가 돈 모으기도 힘든 것도 또 힘든 건데,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기 좋은 것도 서울이 좋은 것 많지만, 근데 그렇다고 인연이 그렇게 착착 쌓여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만큼 많이 만나고 헤어지는 거지, 쌓여간다는 느낌을 잘 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쌓여간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서울에서 살면 뭔가 안정감을 느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잘 못 받고 앞으로도 많이 쌓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이러면서 항상 어떤 불안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게 또 너무 만성이 돼서 그냥 그러려니 힘들어하니 뭐 그냥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나이 어, 먹으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좀 심드렁해지는 거, 음, 어떻게 보면 무덤덤해지는 거, 그쵸, 뭐 또 그쵸, 길 하나 그쵸, 가겠거니 하게 되는. 그쵸. 그 음, 감정을 파고들 수도 있는데, 그 파고들지 않을 나이는 또 됐으니까. 옛날 같았으면 사실 에너지가 넘치는 것들이 긍정적으로만 막 발산이 돼서, 예를 들어서 막 사랑에 꽂히면 연애를 불같이 할 수도 있지만, 젊은 시절에는 또 그 에너지가 우울한 쪽으로 빠지면 우울이 심하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어떤 에너지의 파장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참 그 홍콩과 서울이 닮은 점이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좁은 집에서 비집고 살아야 된다는 게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대학교 앞에 정말 불량 주거 공간에서 많이들 살았잖아요. 그죠? 음, 거기서 버티면서 살던 시절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더 빛이 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가진 게 없고 불안하고 힘든데 서로 의지할 수 있었던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두 사람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절절한 관계로 인연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는 이 대도시 속의 거친 삶이 두 사람을 또 이어준 것 같다 생각을 하긴 음. 했습니다. 물론 그 음. 사역에서 살아가는 건 매우 힘들지만. 그때는 그냥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자고 막 이런 생활의 반복이었는데, 그래도 네, 매일 눈 뜨는 게 뭐 설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유가 옆에 있어서 의지가 음, 되고 힘이 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음. 빡센 도시에서 살아갈 만한 이유가 되셨던 거죠, 서로에게. 네. 그래서 그 대도시가 뭔가 새로운 인연이 항상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환상을 항상 좀 심어주죠. 그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음, 스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도시가 주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죠. 그 도시가 주는 설렘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종류가. 근데 또 하나, 이게 타향살이가 진짜 좀 힘든 게 뭐냐면, 근데 지금 제가 갑자기 다시 부산으로 터전을 옮겨. 그러면은 막상 편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보니까 내 터전이 서울인 것 같기도 않고 부산인 것 같지도 않아.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환경이 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붕 떠 있는 느낌이죠. 맞아요. 네. 그 영화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그 음, 홍콩으로 이주를 이제 중국 청년들은 해왔지만, 또 홍콩 네, 사람들은 또 캐나다나 뭐 미국으로 가려고 한다, 뭐 이런 네, 식의 대사가 네, 나오는데, 네. 그런 설명들도 보면은 되게 음, 이제 발붙일 곳 없는 그런 청춘들, 뭐 꼭 음, 청춘뿐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음. 그런 것들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자가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가 있으면 또 감정이 달라지겠죠? 뭔가 항상 내 자리가 없는 듯한 느낌이 항상 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도 내가 나가면 또 누군가 들어올 거고, 내가 일하는 그 자리도 내가 나가면 또 누군가 들어온다는 게 너무 확실한 곳이라, 항상 음. 나의 흔적 같은 게 잘 남아있지 않는 게, 나는 항상 이 공간에 이 도시에서 살아갔지만 내 흔적이라는 게 잘 남지 않는 게 이 도시라는 거라서, 알면 알수록 좀 허무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그래서 허무함을. 길범님은 이 네. 방송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아, 보면 족적을 네. 남기고 계시는 건데. 그 그렇죠. 족적이 이제 네. 인터넷상에 남는 거지 이 서울시에 남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 뭐, 남지 않아도 전국의 사람들이
해외에서 들을 수 그쵸. 있으니까. 해외에서도 듣잖아요. 나는 해외에서는 안 서울시에, 듣습니까? 나는 서울시에서 흔적을 남기고 싶다니까? 왜 너, 갑자기, 나는 서울시에 내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근데 남길 수가 없어. 그래서 부동산을 이것도 빨리 완전 다른 해야겠죠. 흐름이지만, 뭐 서울에, 네, 서울에 자가가 있다고 해도 이제 네. 뭐 서울이 침수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 미래는 알 갑자기요? 수 없잖아요? 네, 갑자기요. 갑자기요?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생각이라서, 기후위기에 그, 대해서. 그쵸. 기후위기는 네. 심각하죠. 심각하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치면 부산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요. 치면 부산이 제일 먼저 잠기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부산, 그쵸, 그쵸. 인천이 위험하다고 하죠. 저희 집 해운대인데 어떡하죠? 그죠? 해운대 제일 먼저 잠기겠네요. 네. 근데 다행히 마린시티는 아니어서,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린시티 살기 안 좋다고? 그죠? 별로입니다, 거기. 제가 뭐 배 아파서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별로 안 좋다. 그 영화 해운대 보면은 거기가 제일 먼저 물에 잠기거든요. 그죠? 살기가 안 좋습니다, 거기가. 절대 배 아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천민밀 음. 얘기하다가 해운대까지 네. 갔는지 갑자기 모르겠지만. 해운대까지 가네요. 네. 근데 방송 진행자의 특성상 결과적으로 해운대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들으시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전 듣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아니, 길복순 편 네.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듣지 말고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네,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다는 흔적을 남기시란 말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흔적이 안 남아요. 근데 좋아요 누르면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흔적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뭐 서울 수도권도 전 세계적인 도시권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나 어떤 내가 다른 도시 혹은 다른 도시권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하면 어디가 좋은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뉴욕 좀 살고 싶거든요. 왜냐면 저는 약간 추운 데가 좋아요. 덥지 않은 곳이 좋습니다. 저는. 근데 뉴욕이 그래도 그렇게 막 더워 보이진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추울 때 좀 그 도시의 겨울을 좀 저는 좋아하는 편이라 도로가 깡깡 얼어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느낌? 네. 입에서는 찬 공기가 나오고 막 김이 서리는 그 느낌을 상당히 좋아해서 뉴욕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어떠신가요? 다른 데 살아보고 싶은 도시가 좀 있어요? 저는 홍콩에 꼭 한번 살아보고 싶기는 해요. 네. 이제 일단 저는 빌바오님하고는 완전 반대로 더운 거를 네.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기도 해서 네, 이제 더운 나라이기도 하고 그 홍콩 영화에서 봤었던 그 홍콩의 풍경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 마음에 깊게 남았기 때문에 이번 네. 그 천밀밀 영화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홍콩에 한번 꼭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홍콩의 그 찌는 듯한 더위, 예, 그 도심 한복판에서 느낄 수 있는 찌는 듯한 더위, 예, 네. 그런 걸 저는 오히려 또 좋아하는 편이라.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응원하신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요, 응원하지는 그래서 않고요. 서울이 홍콩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배달 맨날 시켜 드시고 막 재활용 안 하고 아닙니다. 저 그런 재활용 건 열심히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다. 네. 예,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네네. 지구온난화를 응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죠. 예, 기후위기가 엄청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소리님은 어디 살고 계세요? 아니, 지구온난화로도 네, 이렇게 사람을 놀려먹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로 사람을 돌려먹다니. 지구온난화로. 아니 뭐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응원하냐 안 말이에요, 하냐? 도대체. 지구온난화 응원하냐 안 하냐 그거 여쭌 건데 뭐. 지구온난화를 응원한다니, 네. 살다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아니 뭐 너무 먹어서 어이없어. 응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응원의 대상이야 뭐 정하기 나름이죠. 네. 웃기다. 아무튼, 감자맘님 네, 항상 더운 나라 네. 좋아하시는 게 신기했는데, 저도 네네.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점점. 네. 저도 감자맘님처럼 더위를 네.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다른 소리긴 한데.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더위에 적응하고 싶다. 네. 그래요. 질문의 취지가 뭐 많이 좀 어긋났는데 미안합니다. 저도 제 탓이고요. 빌바오님처럼 좀 추운 네.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대도시 이런 데 네. 말고 네. 좀 저는 스산하고 그런 거 좋아해요. 어. 청량하고 그래서 북유럽의 약간 그런 나라? 그런 핀란드? 백야 있고 뭐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처럼 약간 아이슬란드 막 네, 막 그런
데 가서 아, 길게 네. 살고 싶지는 않고 그냥 이 풍경이 지루해질 때쯤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그건 여행이잖아요. 네? 그건 여행이잖아요. 그쵸, 여행이죠. 그러니까 살고 싶은 음, 도시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국이 좋아요, 그래도. 그래도. 좋다. 한국을 엄청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정들어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좋아요. 그럼 소리님은 지구가 추워지는 걸 응원하는 편이십니까? 뭐라고 그러냐? 지구 냉각화? 지구 냉각화를 빙하기? 응원하시는 편? 빙하기가 오는 것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이 되길 응원한다.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 전 삶의 질이 떨어지면 네. 그닥 지구에서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 지구를 떠날 방법이 따로 있으신 것처럼 얘기를 네, 화성에 가서 하시네요. 살던지. 아, 그래요. 일론 머스크인 줄 알겠습니다. 네. 말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왜 막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진 대로 그 재미가 있고 추우면 추운 대로 그 재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요새는 약간 좀 그게 귀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갑자기 날씨가 확 더워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엄청 더웠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또 많이 추웠잖아요. 또. 몇 달 이게 전도 아니고 몇 주 전만 해도 추웠죠, 밤에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막 한 달 전만 해도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또. 더울 때는 막 엄청 덥고 추울 때는 그래서 또 우리나라 엄청 사람들이 춥고. 부지런하다고 하잖아요. 사계절이 확확 아, 바뀌니까 그에 그러니까요. 맞는 옷을 네. 준비해야 네, 되고 네. 뭐 그런 게 예, 네. 있으니까. 저는 진짜 게으르게 살고 싶은데 서울에서는 게으르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게으르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후에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뭔가 일정한 기후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데도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약간 한 4월 말쯤에 날씨가 계속되는 곳. 음. 캘리포니아? 거기 캘리포니아 안 하도 가봐서 춥지 않나요? 네? 캘리포니아 가서 오렌지 따시면 되겠네요. 갑자기 갑자기 진로 설계를 또 해주신다고? 네, 진로 설계를 이제 좀. 제가 오렌지를 잘 딸 것 같은 이유가 잘 혹시 딸 것 뭐라고 같아요. 예. 그래요? 1등 음, 1군이 되실 것 같아서. 그냥 그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혹시나 저의 어떤 이주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또 있나 해서 여쭤보려고. 청년들을 떠나게 만드는 정책을 만들면 안 네, 되겠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응원하고요. 네. 네. 지금까지만 들어서는 어느 정당인지 잘 모르시겠죠? 청취자분들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청년 정책은 다 있는데요, 뭐. 그죠. 뭐, 청년 정책은 모든 당에 다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자, 이 정도를 얘기를 해봤고요. 혹시 영화 관련해서, 진행자가 너무 개소리를 많이 해서 못한 얘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 없는 걸로. 없는 하고. 걸로 하고. 네, 혹시 저희가 이제 다음에 또 녹음을 할 건데, 괜찮으시죠? 선생님들? 예, 예. 소리님 오늘처럼 목소리가 뭐 너무. 음료 하나 보내주시면. 네. 네. 뭐라고요? 오늘 네, 오늘처럼 선착순 2명 당첨되는 음료 하나 제가 보내주시면 다음에 좀 잘 제가 해보도록 밥도 사야죠. 하겠습니다. 네, 밥도 아니, 사야죠, 심지어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아니고 그 편의점에서 파는 스타벅스 음료 와! 쿠폰을 진짜. 보내주시고. 아니, 그것도, 나 먹기 좋으라고, 편의점 걸 보냈는데. 그 다음에는 스타벅스 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라도 그럼 보내주세요. 되잖아요. 네, 네네. 네, 그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중하게 사과 말씀 드리고요. 혹시 다음에 하고 싶은 영화 같은 게 있을까요? 이번에는 소리님이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이건 좀 생각을 지구를 지켜라 보셨어요? 아니, 안 봤어요. 저 봤어요. 아직도 지구를 그 지켜야 할까요? 장면이 생각납니다. 약간 고어한 영화긴 한데. 네네, 근데 그게 얘기할 되게 말을 재밌는 많을 영화죠. 것 같아서, 네.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언젠가 그러면. 한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는 지구를 지켜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서 뒤죽박죽 돼도 얘기하기가 재밌는 게 중요하지. 어차피 이걸 이거 보고서 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소감 들으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오늘 일단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워낙에 되게 네. 좋아하는 영화다 보니까 오히려 네. 얘기를 이렇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이야기를 좀 잘해야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야기가 좀
자연스럽게 나오지 못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저의 최애 영화를 친구 두 분이 보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네. 네, 언젠간 항상 이 영화는 가슴에 두고 살 것 같아요. 되게, 네, 그만큼 저한테는 최애 영화입니다. 뭐 말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편집해줄래? 오케이, 오케이. 아닌데. 제가 이 리뷰를 위해서 이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살면서 이 영화 안 봤으면 아쉬웠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영화였어요. 네, 끝입니다. 아련해지는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마저 잘 못하는 느낌이라, 되게 할 말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적어놓기도 저희 대본에 적어놓기도 네. 많이 적어놨었는데, 네. 근데 뭔가 너무 소중한 영화니까 오히려 더 아. 얘기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요. 지난번에 그래요, 맞아. 예, 결혼 이야기는 그냥 재밌는 영화였고 리뷰를 하니까 뭐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서 되게 편하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저에게는 네. 이게 너무 명작이라 차마 이걸 함부로 얘기를 하기가 힘든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애 영화는 어떤 객관적으로 봐주기가 어렵죠. 푹 빠져서 그렇죠. 보기 때문에. 막상 그래서 리뷰할 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를 하는 게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안 좋은 점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뭐 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번에 온라인 넘기 좀 처음이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좀 농담을 많이 던졌는데 이게 좀 많이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조금 이제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니요, 흐름을 좀 재밌었습니다. 그런가요? 저도 재밌었어요. 그래요? 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다 보면 또 이제 맞춰지겠죠, 그죠? 네. 다음에 또 시간을 내주시면 또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화는 근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오랜만에 그 아련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저는 빌바오님이 그 네. 자전거 타고 가는 장면을 기억을 못한다고 했을 때 좀 충격 먹었어요. 그게 얼마나 설레는 장면인데 그거를 기억 못하나. 그때 뭐 그리고 살짝 등려군? 네. 등려군 얘기를 못했네. 제가 그 가수 노래도 이 영화 보고 네. 나서 막 찾아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네. 월량 대표 아적심 그 노래 되게 좋고 그래서 또 좋은 가수를 발견한 것 같아서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들어보기도 했지만 그 가수 이름까지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많은 뭔가 배움을 준 리뷰였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이. 그죠. 마지막에 또 제 말을 잘라먹고, 그죠? 자, 자전거 장면이 그때 영화를 보는 중간에 전화가 한 번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때가 아니었나. 이렇게 또 변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아쉬움이 좀 남죠, 항상. 자, 그러면은,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할까, 이제? 네, 합시다. 하나, 둘, 셋.